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내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제20대 대선 때와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낙선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정치TV 산하 한국정치연구소는 이번 제21대 대선이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2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올해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이 올린 득표율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대 대선 때 제3정당인 정의당의 득표율 2.37%에 비해서 5.97%포인트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제3지대 정당의 득표율은 두 차례의 대선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정치연구소에서는 각 정당이 제20대 대선과 제21대 대선에서 얻은 17개 광역선거구의 득표율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론 3. 개혁신당 이번 대선 때 17개 광역선거구 모두에서 정의당보다 높은 득표율 얻어 비민주당 비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 모아 8%대 정당으로 약진. 한편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번 제21대 대선을 통해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개혁신당은 원래 우파 성향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소위 제3지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는 창당 초기부터 개혁적 보수, 즉 개혁적 우파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소속 의원이 3명에 불과한 원내 꼬마 정당으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이준석 의원과 허은하 대표 간의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터진 뒤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혼란상을 노출했습니다. 이런 내홍과 혼란은 결국 이번 제21대 대선 기간 중에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과 허은하 전 대표가 개혁신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6월 3일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런 개혁신당의 대선 성과는 지난 2022년 3월에 실시된 제20대 대선 때 제3지대 정당으로 참가했던 정의당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20대 대선 때 정의당은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최저 1.3%, 최고 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이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올린 평균 득표율은 2.37%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최저 3.39%, 최고 7.14%, 평균 7.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20대 대선 때 정의당이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올린 평균 득표율과 이번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이 올린 평균 득표율의 차이는 5.56%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이 올린 득표율 차이만큼 국내 정치계에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득표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선거구에서 제20대 대선 때 정의당이 올린 득표율과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이 올린 득표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정의당 2.8 개혁신당 9.94%, 7.14%포인트 증가. 부산시
정의당 2.2, 개혁신당 7.55%, 5.35%포인트 증가. 대구시 정의당 1.9, 개혁신당 8.29%, 6.39%포인트 증가. 인천시 정의당 2.8, 개혁신당 8.74%, 5.94%포인트 증가. 광주시 정의당 1.5, 개혁신당 6.23%, 4.73%포인트 증가. 대전시 정의당 2.7, 개혁신당 9.76%, 7.06%포인트 증가. 울산시 정의당 2.9, 개혁신당 8.51%, 5.61%포인트 증가. 세종시 정의당 2.9, 개혁신당 9.89%, 6.99%포인트 증가. 경기도 정의당 2.4, 개혁신당 8.84%, 6.44%포인트 증가. 강원도 정의당 2.5, 개혁신당 7.70%, 5.20%포인트 증가. 충북 정의당 2.6, 개혁신당 8.22%, 5.62%포인트 증가. 충남 정의당 2.4, 개혁신당 8.00%, 5.60%포인트 증가. 전북 정의당 1.6, 개혁신당 5.48%, 3.88%포인트 증가. 전남 정의당 1.3, 개혁신당 4.69%, 3.39%포인트 증가. 경북 정의당 1.9, 개혁신당 6.69%, 4.79%포인트 증가. 경남 정의당 2.5%, 오른쪽 화살표, 개혁신당 7.47%, 4.97%포인트 증가. 제주도 정의당 3.4, 개혁신당 8.83%, 5.43%포인트 증가. 이런 득표율 데이터는 이번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이 제20대 대선 때 정의당이 보여준 득표율에 비해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때 개혁신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성향이 주로 비민주당 비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민주당 비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에 따라 개혁신당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민주당 비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늘어난다면 개혁신당의 지지자 저변도 확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대 정당 간 진영 대결이 일상화된 국내 정치 지형상 비민주당 비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입니다. 또 비민주당 비국민의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에 늘어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는 구도 속에서 나타났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이 득표율 10%나 득표율 15%를 돌파하는 데 실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체 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대선 때 개혁신당은 이런 10%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비용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까지 약진하지 못한 것은 개혁신당의 앞날에 위문을 갖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